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권주환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과 같이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관련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 그 주택시장은 되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든가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어떤 주택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의 수급 심리는 되게 불안했습니다. 정책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 3, 4분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그 공급 확대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공급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조금씩 증가를 했고 매매 거래가 급격하게 위치된 부분도 있었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금씩 인상을 해서 전체로 분위기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4, 4분기 좀 안정세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그 가격 상승세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상승률은 유지되지만 상승세 자체가 좀 둔화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나 순환 변동 역시 둔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매 가격이 강한 상승을 보여서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음 보시죠. 3, 4분기 지금 7월까지 나온 통계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매매 전세가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률이 증가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전체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정책에 대한 특히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매 거래가 급감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이 소폭 증가해서 특히 지방의 미분양은 향후 수도권의 분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서 전체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가능하고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기반을 많이 확대할 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순환변동을 보게 되면은 현재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조금씩 둔화되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매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여전히 4, 4분기 주택가격 상승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언제쯤 둔화될 수 있을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가 매매가의 순환변동에 영향을 주는 걸 보게 되면은 얘는 하반기 정도 되어야지만이 주택가격 변동의 그 상승 무드가 조금 위축될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하고 이제 매매가의 순환 변동을 비교해 봤더니만은 올 10월 이후는 어느 정도 위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현재적으로 4, 4분기 가격 상승세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에는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상승세는 지속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내년 하반기 돼서야지만이 진정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단기 급락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전망을 해봤는데 그럼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는 주거종합계획 2021년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주거실태조사 2020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태조사 2020은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변동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론 작년까지 7월까지 보게 되면 그 지속적인 매매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주거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가 보유율도 감소했고요.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8에서 8.0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구매 수요 전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전히 임차 시장에서의 임차 수요 강세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서 당연히 주거 안정 저해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숫자나 횟수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좋습니다만 이사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1순위가 시설과 설비를 조금 좋은 걸로 선호한다는 것이 많았었고 두 번째 직주 근접입니다. 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 단순 주거 공간뿐만이 아니라 설비나 시설에 대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그거로 인해서 선호가 많이 좀 고급화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자금 지원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 보조금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한 LTV 금융정책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과 좀 반대 모습이 있어서 좀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고요. 특히 공공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선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주가 장기로 되어 있어서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주거대 조사에 나타난 부분들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면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21년 주거정책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일정한 어떤 룰에 따라서 공급되는 거는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좀 코멘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이미 골든타임에 놓쳐버린 것이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일정한 공급 대상을 한정으로 해서 공급하려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체감이 하락되고 있는 것이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공급 확대를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택지 공급 여건이 같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중장 기획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시장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공동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서 그 대상으로 처음에 선정한 것은 공공임대 중심이고 장수명과 모듈러 주택을 선택했습니다만은 이 장수명과 모듈러는 대부분 신규 주택 한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미비하다,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 들을 수 있고요. 공공임대 품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다양한 대상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좀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확대되는 것이 한정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분배 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임대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0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6년에 7만 원 정도 실적을 공급 실적을 유지를 했는데 2020년에는 4.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공임대를 많이 원하는데 오히려 공급이 줄고 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거종합계획이 가지고 있는 틀이 조금은 너무 좀 아쉽지 않느냐라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제안해 보면은 공급계획 먼저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가능한 기반, 특히 택지 개발, 택지 공급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주택 품질 이거는 단순히 신규 주택뿐만이 아니라 공공임대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서민들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 사업이나 리모델링들이 어느 정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공급 기반을 좀 조성해 주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민간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공공 혼자 모든 걸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 협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 방식을 좀 고안을 해서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실태 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주거 니즈에 대한 것을 제대로 충족시키는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주거 종합계획이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되면 어떡하는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 4분기 주택시장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불안감 정도는 지난 3, 4분기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조금 시장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서 정부의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좀 나은 지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